안녕하십니까. 공존행동 산업기사 필기 과정을 강의하고 녹화해서 정리하고 유튜브에 올려드립니다. 후배 제자님들께서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도움이 되시라고 노력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존행동기계 산업기사 핵심 모의고사 1200문제를 이론과 문제 중심으로 풀이하였습니다. ACS와 SID를 적용해서 동영상으로 만들어드리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기조화 설비의 이론 부분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기조화 이론 부분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공기조화의 정의, 공기조화는 온도, 습도, 기류, 청정도 4가지를 사용 목적에 따라서 적합하게 한 것을 공기조화라고 합니다. 공기조화의 분류는 보건용 공조와 산업용 공조로 나눕니다. 보건용 공조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학교, 사무실, 빌딩 등 보건용 공조라고 합니다. 산업용 공조는 물품과 기계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약품을 만드는, 식품을 만드는 부분은 바이오 클린룸, 공장이나 전산실이나 컴퓨터 시행을 하는 공업용 클린룸 2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 5번. 공기조화 분류에서 공기조화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산업용 공기조화의 범위, 실험실을 위한 실험 조건 맞습니다. 산업용입니다. 양조장에서 숙성을 위한 공조, 산업용입니다. 반도체 공장에서 제품 품질 향상 위한 공조, 산업용 공정이 있습니다. 호텔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쾌감용 공조죠. 보건용 공조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8번. 다음 공기조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기조화란 온도, 습도, 청정도, 기류 4대 항목에 만족시키는 처리 과정이다. 공기조화 정의입니다. 반도체, 전산실 등은 산업용 공조에 해당되며 공업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보건용 공조는 제실자에게 쾌적 환경을 만드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보건용은 사람을 대상으로 온도, 습도, 기류, 청정도 4가지를 맞추는 것입니다. 4번. 공조장치에 여유를 두어 여름에 실내외 온도차를 크게 할수록 좋다. 여름에 실내외 온도차는 적을수록 좋다. 왜? 실내가 너무 추우면 여름에 추우면 밖에 나왔을 때 온도차가 너무 커서 사람이 냉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7번. 공기 중에 분진, 미립자 제거뿐만 아니라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까지 극소로 제한시킨 시설로서 병원의 수술실, 식품가공, 제약공장 등의 특정한 공정이나 유전자 관련 산업에 응용되는 설비는 바이오 클린룸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바이오 클린룸의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분진,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을 제어하는 것은 바이오 클린룸입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음압병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바이오 클린룸 분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공기의 성질, 공기는 대기 중에 있는 공기는 공기입니다. 공기 내에는 질소 78%, 산소 21%, 기타 1%, 기타는 알곤, 헬륨 등이 들어있는 공기인데요. 여기에 수분까지 포함한 공기가 우리가 대기 중에서 호흡하는 공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기 중에 보는 공기는 습공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습공기는 용적률에 따라서 질소 78%, 산소 21%, 기타 1%입니다. 근공기, 수분이 없는 근공기 평균 분자량은 29g per 몰입니다. 킬로그램으로 표현하면 29kg per 킬로몰. 2개가 킬로가 단위가 붙습니다. 상온 20도 있을 때 근공기량의 밀도는 1.2입니다. 공기 1큐빅미터당 1.2kg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장이 아니지만 0도실 때는 1.293입니다. 1.3 정도 되고요. 20도 때는 1.2입니다. 표준적으로는 공기의 밀도는 1.2kg 스퀘어미터로 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의 정발 잠열. 100도씨 물의 정발 잠열은 597입니다. 539입니다. 39. 100도씨 물은 539kcal이고 0도씨 물의 잠열은 7.5kcal per kg입니다. 여기에 4.2, 4.19kJ를 곱하면 2501kJ per kg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는 1kcal는 4.2kJ인데 약 4.2다. 1kcal는 4.2J이다. 라고 여러분이 중요한 내용으로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기의 종류로는 불포화 공기, 상대습도가 100% 미만인 공기, 일반적으로 보는 공기는 다 불포화 공기입니다. 포화 공기는
상대 습도가 100%인 공기, 이 공기는 우리가 가끔 만날 수 있는 것은 목욕탕 가면 수증기가 올라와서 시작해서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포화공기이고, 무익공기는 공기 중에 미세물이 안개 상태로 떠돌아다니는 안개 문자를 씁니다. 무익공기는 안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실내 환경 기준이 되겠습니다. 실내 환경 기준은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 환경 기준은 온도는 17도에서 28도, 17도에서 28도, 상대 습도는 40에서 50%, 기류 속도는 0.5 이하, 기류 속도는 0.5m/s 이하, 부유 분진장, 즉 먼지량입니다. 1큐빅미터당 0.15g 이하, 일산화탄소 10, 이산화탄소는 1000 이하가 실내 환경 기준입니다. 실내 환경 기준은 총 6개, 온도는 17에서 28, 상대 습도는 40에서 70, 기류 속도는 0.5m 이하, 부유 분진량 0.15mg,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1000mg입니다. 실내 환경 기준 꼭 외워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문제 20번 풀겠습니다. 인체에 작용하는 실내 온열 환경 4대 요소. 인체는 온도, 습도, 기류, 이게 온열 환경입니다. 덥다, 춥다를 나타낼 때 온도, 습도, 기류이고, 측정도는 공기의 크리 상태를 나타내는 거라서 아닌 것은 측정도다. 온열 환경 4대 요소, 구성 요소 앞에 있습니다. 온도, 속도, 습도, 복사온도. 복사온도까지가 4대 요소이겠습니다. 4대 요소. 온열 환경 4대 요소는 온도, 속도, 습도, 복사온도다. 라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 실내 환경 기준 항목이 아닌 것은, 실내 환경 기준이 아닌 것은 먼지량 0.15g, 상대 습도 40에서 70%, 탄산가스 1000ppm, 메탄가스는 규정이 없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 실내 적정 온도, 냉방시에서는 26도에 50%, 난방시에서는 20도씨에서 50%가 적정한 온도이겠습니다. 습도는 겨울철에 50도까지 잘 안 맞추고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실내에서 건조함을 우리가 많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용어는 굉장히 많은 공기조화 용어가 있습니다만 아래에 있는 것들은 꼭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1번 노점 온도, 듀 포인트라고 합니다. 공기를 냉각했을 때 이슬이 맺히는 온도. 공기를 냉각하면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이 공기 중에 더 포화되지 못하는 압력으로 되면 나머지 물들은 결로가 맺힙니다. 결로가 이슬이 맺히는 온도를 무슨 온도로 한다? 노점 온도로 한다. 유효 온도. 유효 온도는 근고 온도나 습고 온도를 떠나서 근고 온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습도, 같은 온도에서 습도가 많으면 더 덥게 느껴집니다. 같은 온도에서 기류 속도가 빠르면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습도가 많으면 덥게 느껴지고 기류 속도가 빠르면 시원하게 느껴지는 것을 유효 온도라고 하며, 이 유효 온도는 체감 온도이고 기류 0m/s, 기류가 없는 상태 상습도 100% 기준에서 같은 쾌감을 느끼는 실험을 해서 만든 온도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유효 온도에서 3번 수중 유효 온도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온도, 습도, 기류 플러스 복사열까지 고려한 온도가 수정 유효 온도입니다. 체감 온도로 느끼는 거죠. 같은 온도에 있더라도 난로 가까이 있는 사람과 난로에 떨어진 사람이 다른 온도를 느낍니다. 난로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복사에 대해서 따뜻하게 느끼겠죠. 이까지 고려한 온도를 수정 유효 온도라고 합니다. 평균 복사 온도입니다. 복사 난방을 할 때 복사 열 면적에 따라서, 복사 열 면적의 온도에 따라서 복사 난방의 쾌감을 나타낼 수 있는 온도입니다. 복사 난방을 할 때 전체적인 온도 편차를 찾는 것을 평균 복사 온도라고 합니다. 여름철 수분이 많아지면 장마철에 불쾌 지수를 나타내는데 온도와 습도만으로 지수를 만들어서 나타내는 것을 뭐라고 한다? 불쾌 지수라고 DI라고 하고, 0.72 곱하기 근고 온도와 습도 온도를 더해서 40.6도를 6이나 숫자를 올려주고 내주면 불쾌 지수가 만들어집니다. 불쾌 지수 공식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체의 대사량, 우리가 춥지도 덥지도 않을 때 열적으로 쾌적한 상태라고 합니다. 가을철 추석날 정도의 적당한 온도이면 우리가 얇은 옷을 입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라고 할 때, 이때
대사량을 인체 대사량이라고 합니다. 이 인체 대사량을 피부의 열 저하 클로라고 하고, 피국에 따른 표면에서 차고 표면까지 열 저하는 값을 클로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1클로라고 하는데 매트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름철, 여름 의상을 느끼고 여름철을 느끼고 인체가 대사하는 것은 우리가 성인 남성일 때 1.2 정도다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매트와 클로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19번 실내 기류분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소비되는 일량이 많아져서 추위를 느끼게 되는 현상 또는 인체의 불쾌감을 느끼는 것을 유드래프트라고 한다. 아닙니다. 실내 각 점에 대한 BDT를 구하고 전체 점수에 대한 쾌적한 비율을 TL이라고 한다. 아닙니다. 일반 사무실 지출공기 허용 부속은 1.5에서 2.5 아닙니다. 일반 사무실의 지출공석은 5에서 6.25 정도 됩니다. 1차 공기와 전공기의 비를 유인비, 1차 공기와 2차 공기의 비를 뭐라고 한다? 유인비. 뒤에 공조 방식에서 유니트 방식이 있는데 유인비라고 합니다. 콜드 드래프트는 일량이 많아져서 추위를 느끼게 되는 현상을 콜드 드래프트라고 하고요. 유효 드래프트가 아니고 COLD, 콜드 드래프트라고 합니다. 실내 각지면 유효 드래프트로 하고 점수에 대한 쾌적한 비율을 무슨 개수로 한다? 공기 확산 개수 ADP라고 한다. 다시 아니고 ADP 공기 확산 개수. ADP가 뭐라고요? 공기 확산 개수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온도 T도시에 다량한 물과 서민 공기가 단열된 용기 속에 있다. 이 이야기는 어떤 물을 폼에 통에다가 꽉 닫아서 밀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서민 공기 속에 물이 증발하면서 소요되는 열량과 공기로부터 물에 부여되는 열량이 같아지면서 열적 평형을 이루게 되는 원리를 뭐라고 한다? 단열 포화 온도라고 합니다. 무슨 온도? 단열 포화 온도라고 합니다. 단열 포화 온도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 문제는 단열 포화 온도의 정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효 온도는 온도, 습도, 기류 구성 요소이고 여기에 복사 온도가 들어가면 뭐죠? 복사 온도가 들어가면 수정 유효 온도가 됩니다. 무슨 유효 온도? GT, 수정 유효 온도가 되는 것입니다. 유효 온도는 온도, 습도, 기류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수정 요소를 구합니다. 문제 16번 대사량을 나타내는 단위는 매트입니다. 매트. 성인 남성이 여름철 가벼운 옷을 입은 상태에서 안정된 상태를 가지면 1.2 매트입니다. 이것이 정리되는 것입니다. 1클로의 옷을 입고 열적으로 안정되면 이 상태를 2매트라고 하고 단위는 매트입니다. 6번 기류 및 주위 비용에서 복사열은 무시하고 온도, 습도, 쾌적도를 나타내는 지표는 온도와 습도는 불쾌지수입니다. 불쾌지수는 근고온도 더하기 습고온도의 7을 곱하고 더하기 40.6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불쾌지수입니다. 공기중의 수증기 분압을 포화압력으로 하는 온도, 수증기 분압을 포화압력으로 하는 온도는 습고온도입니다. 근고온도는 온도계로 그냥 재는 온도를 재었을 때 나오는 온도, 공기 온도를 온도계로 나누는 온도를 근고 온도라고 하고 습고 온도는 온도계 플러스 젖은 가제를 물에 담궈서 두 개가 평형으로 이룰 때 온도를 습고 온도라고 합니다. 글로브 온도는 복사난방 온도를 잴 때 검은색 칠을 한 온도계,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온도계를 꽂고 온도를 재는 것인데 이 부분은 무슨 색이다? 검은색이다. 이렇게 생긴 온도계가 글로브 온도계입니다. 7번 습공기의 상태량입니다. 상태량. 절대습도는 공기 1kg 중에 수분이 몇 개 있으면 요거는 Xkg, 수분이 Xkg입니다. 이럴 때 습도를 근공기 1kg 중에 들어있는 수분까지 포함한 공기를 절대 습도라고 하고 또 X는 0.62 곱하기 대기압 빼기 수증기 분압 분의 수증기 분압으로 나타낸다. 근공기 1kg 다시 그래서 1kg이 아니고 Xkg이 포함되어 있는 거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상대습도 수증기 분압과 그 온도에 대해서 동일한
수증기 분압과의 비율, 포화수증기 비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상대습도는 S분의 포화장비의 몇 퍼센트, 포화수증기 분압분의 수증기 분압의 퍼센테이지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3번 노점 온도. 일반적인 공기를 냉각하면 공기 중에 함유된 수증기가 온도가 내려감에 따라서 어떤 온도 이하부터는 결로가 맺히게 됩니다. 이 결로 맺히는 점이 시작되는 온도를 무슨 온도? 노점 온도라고 합니다. 노점 온도는 목욕탕 혹은 겨울철 버스, 차량 안에서 실내 온도가 따뜻할 때 습도가 존재하면 결로가 맺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차 유리창에 콧대 되는 것을 결로라고 하고 노점 온도라고 합니다. 근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 중량은 무슨 습도? 절대습도 킬로그램 퍼 킬로그램 다시입니다. 절대습도. 왜? 근공기 1kg과 습도 Xkg이 포함된 공기라서 이게 공기고 여기 안에 들어있는 Xkg이 절대습도인 것입니다. 외기온도 13도씨일 때 수증기압이 12.83이며 절대습도는 0.08일 때 상대습도는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대기압이 760mmHg입니다. 그래서 상대습도는 포화수증기압분의 수증기분의 100%이거든요. 그래서 12.83분의 9.65에서 몇 퍼센트? 75%가 답이 되는 것입니다. 계산기를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13번, 다음 공기조화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단위, 정의를 나타낸 것은 틀린 것은 문제를 중심으로 여러분이 절대습도, 분압, 상대습도, 노점 온도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절대습도 단위는 킬로그램 퍼 킬로그램 다시 절대습도입니다. 근공기 1kg 속에 포함되어 있는 습증기의 수증기량을 뭐라고 한다? 절대습도라고 한다. 절대습도. 수증기 분압은 습공기 중에서 수증기 분압 PV라고도 나타냅니다. 공기의 분압이라고 PV라고도 나타내고, 상대습도는 퍼센테이지라고 표현하는 것이 휴미디티라고 RH로 정확히 써주는 것이 정확한 용어입니다. 퍼센테이지 RH다라고 나타내는 것이고요. 상대습도는 공기 중에 수증기 분압과 화수증기 IP입니다. 수증기 분압 PV와 PS입니다. 요게 틀렸습니다. 절대습도분의 포화수증기 분압분의 수증기 분압의 비율을 뭐라고 한다? 상대습도라고 한다. 퍼센테이지 RH다. 예, 상대습도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점 온도는 습한 공기를 냉각시켜서 포화 상태로 될 때의 온도를 노점 온도라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상대습도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상대습도입니다. 문제 10번, 근고온도 10도, 60%인 공기를 30도로 가열하였다. 이때 습공기 상대습도는 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포화전기 수증기압은 9.2, 30도시 포화수증기는 23.75일 때 30도의 습공기 상태는 이라고 물어보면 10도시에서 상대습도를 구했으니까 우리는 10도시에서 포화수증기압 얼마? 9.2에 60%는 0.6. 그래서 공기의 포화수증기압, 수증기압을 구하면 수증기 분압은 5.52가 됩니다. 30도시에 상대습도는 30도시의 포화수증기압 얼마? 23.75분에 절대습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때 압력은 수증기압은 5.52를 집어넣으면 몇 퍼센트? 23%입니다. 이 결과에서 보면 정답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정답은 23%가 되고요. 10도시 상대습도 60%인 습공기를 30도로 가열하면 상대습도 23% 떨어진다. 건조공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 11번, 온도가 20도, 절대압력이 1메가파스칼인 공기의 밀도는 얼마인가? 공기란 이산기체이며 기체상수는 287이다. 자, PV는 PV는 GRT에서 밀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밀도. 이 밀도는 최적분의 1이거든요. 그러면 P는 V 로분의 1분의 GRT가 됩니다. 그래서 이 로를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로는 GRT분의 압력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공식 그대로 집어넣으면 P1 곱하기 1000이 들어가죠. 1.1000이 들어가고 G는 1kg, R은 0.287
7 곱하기 T는 20도니까 297. 이 공식을 바로 넣으면 바로 밀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저도를 구한 다음에 역수를 구해도 나오겠습니다. 841 여러분이 11.89 미안합니다. 밀도는 11.89kg/cubic. 이 부분은 여러분이 계산기로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다음 중 엔탈피가 0kcal인 공기는 기준을 잡았죠. 0도씨의 근공기의 엔탈피는 0kJ/kg입니다. 0kcal/kg 똑같은 말입니다. 기준입니다. 꼭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문제 19번 근고온도 30도, 상습도 60%, 공기 분압은 대기압은 760, 포화수증기 분압은 270.65이다 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증기 분압을 구해야 되니까 상대습도 대기압분의 수증기 분압도 구합니다. 그래서 수증기 분압원을 먼저 찾으면 수증기 분압원으로 S인 거죠. 그래서 곱하기 27.65를 곱하면 수증기 16.59. 여기에 근공기 분압만 빼야 되니까 대기압에서 수증기 분압을 빼면 근공기 분압이 되는 것입니다. 760 빼기 59 했더니 순수한 공기 분압은 744.41이 되겠습니다. 문제 계산기로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13번 20도씨 습공기 대기압이 100kPa이고 수증기 분압이 1.5파스칼이다. 습공기의 절대습도는 X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X는 0.62 곱하기 대기압 혹은 습공기 압 빼기 수증기 분압 분의 수증기 분압이라는 공식이 있으므로 절대습도 구하는 공식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계산식이라면 0.62 곱하기 대기압 100 수증기 분압 1.5kPa 분의 1.55 했더니 절대습도는 0.0095kg/kg/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계산식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습도를 구한다든지 상대습도를 구한다든지 꼭 여러분이 계산식으로 풀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압력이 대기압 압력이겠네요. 760mHg, 기온이 15도씨, 수증기 분압이 9.5mHg를 나타낼 때 건조공기 1kg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 중량은 얼마인가? 즉 절대습도를 나타낸 절대습도가 얼마인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절대습도는 0.62 P 빼기 PV분의 PV입니다. 그래서 0.62 곱하기 760-9.5 분의 9.5 했더니 절대습도는 0.00787.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절대습도는 수증기량을 나타내는 거다. 근공기 안에 들어있는 수증기, 습공기의 수증기량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공기의 비체적, 공기의 비체적은 20도 기준입니다. 20도 기준. 20도일 때 비체적은 0.83 큐빅터/kg. 공기 비체적을 구하는 식은 비체적은 공기의 상수 29.27 더하기 47.06x를 더합니다. 거기에 압력의 4성 분의 온도로 계산을 합니다. P 곱하기 10의 4성분의 절대온도 T로 공기의 비체적을 구한다라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의 엔탈피를 알아야 우리가 부하 계산 후에 장비의 용량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엔탈피는 어떤 물체가 가진 에너지를 엔탈피라고 합니다. 엔탈피는 근공기와 수증기의 엔탈피 두 개를 나누는데 근공기는 무슨 열? 현열. 수증기는 현열 플러스 잠열의 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열은 Q는 CΔ타, 엔탈피는 1kg에 해당이 되는 것이므로 1G량을 빼고 각각 빼고 계산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공기의 비열 곱하기 온도 더하기 수증기량 곱하기 수증기의 현열 플러스 수증기의 잠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공기 비열은 0.24T, 0.24이고 온도 곱하기 수증기량 곱하기 수증기의 비열 0.441T, 0.441, 수증기의 잠열 597.5를 더하면 계산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0.24T 플러스 X 곱하기 0.441T 더하기 597.5가 뭐다? 근조 공기의 엔탈피다. kcal/kg. 아래식을 계산해도 좋고 위에 kcal/kg로 계산해도 좋습니다. 곱하기 4.2 1kcal는 4.2줄입니다. 를 하면 같은 식이 되겠습니다. 현열비 6번 현열비는 실내 공기의 전열량에 대한 현열량의 비입니다. 전열 전체 열량입니다. 전체 열량에 대한 현열비가 되겠습니다.
현열비는 sensible heat factor라고 해서 현열 F, 현열비는 영어로 F다. 전열분의 현열인데 전열은 현열 플러스 잠열, 모든 열을 잠열 플러스 잠열을 전열이라고 하고 분해, 전체 열분의 현열이 뭐다? 현열 B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QS 플러스 1분의 현열, 현열 B는 실내 공기가 있을 때 우리가 이 비율에 따라서 현재 F에 따라서 공기 덕트로 넣어준 공기의 첫 번째 상태점을 정하기 위해서 SHF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SHF를 알아야 공기 코일의 출구 상태를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수분비는 절대 습도의 증가량에 대한 엔탈피 증가량, 열에 대한 수분의 비, 가습할 때 예를 들면 수증기를 1kg 넣었을 때 열량이 얼마나 변하는가에 대한 비를 열수분비라고 합니다. 열수분비에 따라서 가습 토출량이 정해지기 때문에 가습을 했을 때 토출량 비율이 정해질 수 있으므로 토출해서 실내 온도로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실내 온도로 넣어줄 때 필요한 열량 값을 계산하기 위한 것이 열수분비가 되는 것입니다. 선도에서 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5번. 엔탈피의 단위는 엔탈피 단위는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엔탈피는 단위 중량당 열량이거든요. 단위 중량당이라고 되어 있는 건 하나밖에 없네요. 분의 킬로줄 킬로그램 혹은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 엔탈피의 단위다라고 단위 킬로그램당 열량을 엔탈피라고 한다. 13번. 공기의 상태를 표시하는 용어와 단위의 연결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습도는 습공기 1kg에 대한 수증기 양, 절대습도 맞습니다. 상대습도는 퍼센테이지이고 relative humidity라고도 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엔탈피는 단위 킬로그램 방금 했습니다. 킬로그램당 뭐다? 열량이다. 그래서 킬로칼로리, 킬로줄 등을 다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수증기 분압은 P 맞습니다. 15번. 온도 30도, 절대습도 0.027인 습공기 엔탈피는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습공기 엔탈피는 0.24T 현열부터 하고 수증기 엔탈피 현열 0.441 곱하기 30. 요건 현열, 잠열은 597.5. 습도 X가 얼마죠? 0.027입니다. 그래서 23.69 kcal per kg, 23.69 kcal per kg에 4.2를 구하든지 킬로줄로 물어보니까 4.2를 곱하면 되고 나누면 0.86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1kW는 860 kcal는 1kW는 860 kcal이다. 0.86 와트를 물어본다면 0.86으로 나눠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답은 99.26 4번이 되겠습니다. 8번. 현열과 잠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열은 뭐에 필요한 열? 온도에만 필요한 열. 잠열은 상태 변화에만 필요한 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열은 온도의 변화에 필요한 열, 잠열은 상태 변화에만 필요한 열. 현열은 Q는 G, C, 델타. 공기의 현열을 물어보고 있으므로 Q는 C, 델타 T. G는 1.2Q, G는 1.2Q, G는 1.2Q다. 공기 비율 0.24 곱하기 델타 T. 이렇게 계산식을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공기의 비중량, 얘는 공기의 비열, 그렇게 해주시면 깔끔하게 정리하실 수 있는 겁니다. 1.2Q, 0.24 델타 T. 잠열, 상태 변화에 필요한 열이라 그랬죠. Q는 G, 감마, 델타 X. 공기의 수증기량이죠. 공기 중의 수증기량. G 1.2Q, G는 1.2Q. 공기의 영도시 장성발 잠열은 597.5의 델타 X, G, 감마. 공기의 0도씨 잠열입니다. 100도씨 잠열은 539입니다. 539. 그래서 계산하면 되고 717이나 834 같은 숫자는 여러 숫자들은 1.2 곱하기 597.5로 나눈 것이고 열량에 따라서 킬로줄일 때는 4.1을 곱하면 되고 와트는 0.86으로 나눠주면 된다. 우리가 기초 공식을 잘 알고 있으면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외우는 공식은 Q는 현재일 때는 GC 델타 T, 잠열일 때는 10번 문제 엔탈피 55kJ per kg에 있는 300Q의 공기를 38.8kJ per kg의 공기로 냉각시킬 때 제가 열량은 Q는 G 델타 T, Q는
Q는 GC 델타 T를 C 델타 T를 GC 델타 T 여기 있는 GC 델타 T 요 값을 엔탈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H1 제가 그냥 Q는 1.2 Q P 55 빼기 38에서 6122 나오는 것입니다. 20번 실내 현열 부하가 8.8kW일 때 실내와 말단 장치 디퓨저의 온도가 각각 27, 17도씨일 때 성풍량은 Q는 GC 델타 T. 그래서 성풍량 1.2Q는 Q로 보면 되는 1.2Q로 보면 되고요. 중량으로 보면 되는 그대로 G 값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Q는 GC 델타 T 공식 C 델타 T분의 Q가 왜 나온지 아시죠? Q는 GC 델타 T 값으로 구한 겁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꼭 눌러주시고 작업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3번 8,000W, 8kW 열을 발생하는 기실의 온도를 외기로 냉방해서 26도로 유지하기 위해서 도입량과 밀도를 일정한 비율은 1.1, 외기 온도는 11도. Q는 GC 델타 T. Q 값은 도입량이니까 Q는 1.2 곱하기 GC 분의 8,000 곱하기 1W는 4.6J로 환산식이죠. 네, 그래서 1584 cubic per hour, 184 per hour가 답이 되겠습니다. 공기선도의 구성 요소입니다. 공기선도 PX 차트 무선선도, 습공기선도입니다. 습공기선도는 우측에 있는 그림처럼 생겼고 가로축은 근고온도, 세로축은 절대습도, 수증기 분압 절대습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긴 부분을 단순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하고자 그림이 정해진 겁니다. 이렇게 생긴 온도는 무슨 온도라고요? 이 온도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생긴 온도는 근고온도입니다. 아래쪽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이 근고온도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상태점에서 상태점을 정하며 이 점에 대한 모든 온도, 습도, 상대습도, 절대습도, 습고온도, 근고온도, 노점온도, 엔탈피, 공기에 대한 현열비, 열수분비 등을 다 그려볼 수 있는 것이 공기선도의 구성요소이고 가장 편리한 선도가 되겠습니다. 어떤 온도의 습도와 두 개의 점만 알면 공기의 다른 모든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이 습공기선도입니다. 그래서 근고온도는 이 선도의 아래쪽으로 그려진 온도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노점 온도는 요 점에서 정해서 점선으로 된 있는 요 선을 따라가면 습구 온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습구 온도이고, 왼쪽 가로축을 만나서 포화선과 만나는 교점을 찾아내면 요 온도가 무슨 온도? 노점 온도입니다. 여기 보면 노점 온도 값을 바로 읽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온도에 따른 엔탈피 값으로 쫓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선이 엔탈피 값을 읽을 수 있는 선이고, 현열비는 정해진 상태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에서 0.3까지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 여기 백분 모양으로 되어 있는 요 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리는 것이 현열비입니다. 이게 여기가 실내 온도 상태라면 현열비와 수평인 상태가 공기에 우리가 급기해야 될 공기의 상태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습공기선도는 근고온도, 노점온도, 또한 열등분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상대습도, 퍼센테이지로 나와 있죠. 상대습도, 엔탈피 찾을 수 있고요. 미값 찾을 수 있습니다. 열수분비 뭐 할 때 쓴다 그랬죠? 가습할 때 쓴다. 가습할 때 우리가 열수분비를 가지고 씁니다. 거기에 습구온도, 그 다음에 어떤 온도에 대한 가로축으로 오른쪽으로 쭉 가면 뭐가 있죠? 절대습도와 수증기 분압 두 가지를 다 똑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절대습도는 가로축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축은, 세로축은 X, 그래서 HX 선도, 습공기선도라고 합니다. 수창을 잡아줬고요. 수증기 분압, 미리미치 H나 파스칼로 나타내는데, 습공기선도에서는 미리미리 HG로 나와 있다. 그 다음에 비체적 읽을 수 있습니다. 비체적, 우측 45도 방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비체적 선입니다. 현열비선, 현열비는 무슨 열? 전체 열분의 무슨 열이다? 현열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 3번, 습공기 선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 것은, 좌측에 보이는 그런 것은 뭐죠? 상대습도 있습니다. 근고온도 있습니다. 절대습도 있습니다. 포화도는 없습니다. 수증기 분압은 있는데 포화도는 없습니다. 그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습공기 선도의 구성은 여러분이 지금 보이는 그림을 혼자서도 안 보고도 그릴 수 있을 정도로 그릴 수 있어야 될 정도로 연습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단 자격증뿐만 아니라도 미래의 실력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림이고 그림의 구성 요소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8번 공기중기 수증기 불합을 포화압력으로 하는 온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요 수증기의 포화압력과 해당이 되는 압력을 뭐라고 하는 것이냐? 요 온도의 포화압력, 포화선과 좌측 수평으로 만들어서는요 온도입니다. 무슨 온도? 온도입니다. 다음 수증기 불합의 표시로 오른 것은 P수증기 중에 수증기 불합 PS는 동일 수증기 불합 상대습도로 나타내면 수증기 불합은 포화수증기 불합 PS분의 PW가 뭐죠? PV가 PW로 표시되고요. 이게 상대습도다. 그래서 이분 공식이 맞는 것입니다. 상대습도 공식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상대습도는 포화수증기 불합분의 습공기 중에 수증기 불합. 이제 8번 전체 열량의 변화와 절대습도의 변화를 뭐라고 한다? 열수분비. 가습할 때 쓰는 거죠. 열수분비는 전체 열량분의 절대습도의 변화를 열수분비라고 합니다. 델타 X분의 전체 열량, 오늘 열수분비라고 합니다. X분의 열수분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문제와 같은 습공기 10번 문제입니다. 습공기 선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노점 온도 있다. 노점 온도 있죠. 여기가 노점 온도입니다. 습공기 엔탈피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가 L값입니다. 효과 온도 없습니다. 수증기 불합, 절대습도 옆에 있다고 그랬죠. 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7번 수분량의 변화가 없을 때 열수분비는 얼마인가? 열수분비 이유는 X분의 우리가 모든 공식에서 아랫부분부터 읽고 윗부분을 읽는 게 원칙인데 열수분비만 반대로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열수분비인데요. 수분량의 변화가 없으니까 X가 제로가 됩니다. 그러면 무한대가 나오죠. 답은 4번 무한대가 되겠습니다. 습공기 선도에서 상대적 노점 온도를 읽는 것으로 옳은 것은 노점 온도는 A에서 좌측으로 가서 포화 수증기의 값을 읽어주면 이 값이 노점 온도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1번 문제, 가장 아래에 있는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냉난방 과정을 할 때 주로 사용되는 습공기 선도는 무슨 선도? 아래쪽에 온도, 엔탈피, 그 다음에 X선도가 되죠. 그래서 X선도, 습공기 선도, HX선도라고 합니다. 18번 문제, 좌측 상부 18번 문제입니다. 냉각 코일로 공기를 냉각하는 경우에 표면 온도가 공기 노점 온도보다 높으면 공기량의 수분량 변화는 이라고 합니다. 공기 선도상에서 어떤 공기가 있는데 이 수증기 온도보다 온도가 높으면 이렇게 변하겠죠. 온도가 올라가지만 가습 부분이 없으므로 델타 X 값이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습공기의 수증기 분압과 동일한 온도에서 포화수증기 분압과의 비율을 뭐라고 한다? 상대습도라고 한다. 상대습도의 정의입니다. PS분의 PV는 뭐죠? 상대습도다. 정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요걸로 문제식을 낼 수도 있죠. 다음 중 4번. 습공기 선도상에 표시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본 습공기 선도상에서 표시되는 것은 비체적 봤습니다. 습공기상 45도 내려가는 것이 비체적. 그 다음에 엔탈피선 봤습니다. 그 다음에 노점 온도, 습구 온도, 근고 온도, 절대습도, 수증기 분압, 그 다음에 현열비, 열수분비까지 있는 것을 봤습니다. 비열은 없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A 상태에서 B 상태로 가는 냉방 과정에서 현열비는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현열 F는 뭐라 그래? 전열 S분의 잠열 분의 현열이다. 이게 전열이죠. 전열분의 현열이니까 근고 온도로만 가는 것은 현열 값을 가면 잠열이 됩니다. 그러면 또 두 개는 합한 값은 잠열입니다. 그러면 AB분의 BC가 되겠네요. T1S 2분의 여기 하나 있고 여기 두 개 있네요. 두 개 중에 하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열이니까 TC분의 T2 D분의 아니군요. TC분의 T2 요 값이 돼서 요 값이 현열비다
라고 정할 수 있고 4번이 되겠습니다. 어떤 실에 시덕 열량을 부여했더니 냉방부화가 될 것 같습니다. 시덕 열량이 감열, 즉 현열이 40, 잠열이 10kg였다. 실내 온도를 공고온도 25도, 상대습도 50% 유지하기 위해서 지수차 온도차를 10도씨로 선봉하자 한다. 이때 현열비는 문제지 나머지 실내 온도와 송풍은 문제에 대한 조건은 아닙니다. 현열비는 전체 열량, 현열 플러스 잠열 50분의 얼마? 40. 그래서 50분의 40은 0.8이 나온다. 여러분은 계산기를 꼭 눌러주시고 정답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9번 문제. 어떤 실내 전체 치열량이 9kg, 잠열이 2.5kg이다. 이때 실내 온도를 26도 50% 위에서 실내 온도를 10도씨로 유지한다면 필요 없는 말이죠. 이거는 현열비는 얼마인가?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똑같이 현열비는 전체 치열량이다. 전열량 9, 전열량분의 현열이니까 9 빼기 2.5는 6.5. 그래서 계산식을 했더니 현열비는 0.72.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공기선도상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석공기선도상은 석공기는 HX 엔탈피선이 있고 세로축은 X선도다. 이게 석공기 선도다. 그래서 엔탈피 보이고요. 어떤 점이 있으면 요 값의 엔탈피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래쪽은 무슨 온도? 건고온도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엔탈피와 같은 선을 따라가는 요는 습구온도, 평으로 가는 것은 모점온도, 그 다음에 상대습도,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것은 피체적, 절대습도 옆에 포화도가 있다 그랬습니다. 포화도. 아래 수증기 분압 중에 PV가 있다 그랬습니다. 수증기 분압까지 표현되는 것이 석공기 선도상에 있습니다. 그러면 없는 것은 상대습도 있다, 건고온도 있다, 절대습도 있다, 포화도가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7번. 부하 중에서 현열부하 2500, 잠열부하 500일 때 현열비는 뭐죠? 전열량분의 현열. 그래서 3000분의 2500. 정답은 0.83입니다. 현열비가 추재 빈도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공기조화기를 통과하는 유입 공기가 냉각 코일을 지날 때 상태를 나타내는 것은 우에서 냉각 코일이니까 냉각 코일을 따라서 냉각 감습을 하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냉각 감습은 코일의 온도인데 코일 온도를 따라서 오게 되고 코일 온도를 따라오면서 모든 공기가 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기를 통하지 못하라는 공기를 뭐라고 한다? 바이패스 팩터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것은 콤패스 팩터. 그래서 정답은 5에서 B 방향이 냉각 감습 방향입니다. 냉각 제습 혹은 감습 방향이고 정답은 2번이고 B 방향은 온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온 아래쪽으로 빠지니까 절대습도가 빠지니까 감습. B 방향은 등온 감습. C 방향은 온도가 올라갑니다. 온도가 올라가고 습도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열, 이쪽으로 가열, 이쪽으로는 가습. C 방향은 5에서 C 방향은 가열 가습이다. D 방향은 온도가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온도가 내려가고 습도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열 가습이 되는데 엔탈피 선과 같이 간다라면 이거는 단열 가습이다. 단열 가습이다. 우리가 가습 장치 중에서 에어워셔는 순환수 분문을 하기 때문에 단열 가습을 하게 됩니다. 가습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됩니다. 14번 압력 1000kPa 온도 227도의 공기의 밀도는 얼마인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기체 상수는 7.4 응사 줄/kg이다 라고 했을 때 2, 3기체 상태에는 PV는 GT, PV는 GRT, 냉각기의 표는 현열 GC 델타 T, 잠열은 G 감마 하는 것처럼 PV는 GRT를 꼭 외워주시고 V는 로분의 1입니다. 밀도분의 1입니다. 그래서 최적을 구해서 밀도를 알아보기 위한 거니까 우리는 아예 밀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로는 PV분의 T 값이 되죠. G는 1이니까 빼고 숫자를 넣으면 됩니다. 이 숫자는 R은 기체상수, R은 287.04, 온도 227도니까 절대 온도 273도를 더해주고요. 분해 압력을 1000kPa. 그래서 V가 없죠. 로 밀도는 압력 남기 GRT다. 그래서 69.6 kg/cubic hour다. 미안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GC 델타 T.
PV는 G, 이상기태 방정식 PV는 GRT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공기조화 이론에서 공기 선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찍힌 점은 현재 26도 공기의 온도를 찍었고 약 상대습도 50%인 지점의 온도를 찍었습니다. 이때의 절대습도는 절대습도 값은 여기 있죠. kg/kg. 절대습도는 0.01에서 0.02 사이 약 0.19 정도의 값을 갖게 되겠습니다. 요 사이 값이 0.01이니까요. 12, 09 정도, 0.010 정도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엔탈피는 실습지 수평으로 쫓아가면 약 19 정도, 엔탈피 값은 19 정도. 그다음에 습구 온도는 점수에 딱 맞았네요. 습구 온도를 쫓아가면 아래서 내려보면 19도 아래서 여기서 올라가는 것이 습구 온도입니다. 노점 온도는 수평으로 가게 되는 거죠. 수평으로 가서 이렇게 만나면 약 15도 정도가 노점 온도, 이게 습구 온도에 대해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빛의 색은 86하고 87 사이에 있네요. 86에서 0.863 정도 되겠습니다. 상대습도는 50%로 잡아드렸고요. 한 점막은 있으면 현열비와 열수 분비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냉수 코일을 10도시로 운전한다라고 하면 이 혼합된 지점이 내려오게 되는 것이고, 외기온도와 합친다라면 외기온도 여름철 32도로 잡아볼까요? 32도에 한 67% 정도를 외기온도, 이거는 OA입니다. OA를 잡아본다라면 이 공기는 실내 온도와 이렇게 믹싱을 해서 약 4분의 1,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믹싱을 하게 되는데요. 온도점은 반을 나눴을 때 한 요 정도의 믹싱 에어가 생깁니다. 이거는 RA, OA가 되고 공기조화에서 섞이는 부분이 믹싱 에어 부분이 생기죠. 그 믹싱 에어 부분에서 가게 되는데 가장 먼저 그러면 우리가 실내 온도에 대한 현열과 잠열을 부하 계산으로 구해서 이 두 개의 열량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확히는 현열비를 찾아서 계산하게 되는데, 현열비 선에 0.9 정도가 현열비가 나왔다라고 하면 0.9 정도가 나왔다라면 이러한 이 선과 수평인 선이 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선을 따라서 가는 것이고, 이제 냉각점의 온도로 믹싱 에어가 찾아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찾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부분이 뭐다? 그 부분이 바이패스입니다. 여기까지 냉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냉각고에서 나오는 온도는 약 17도 공기가 나가서 26도 공기로 냉각 공기를 냉동부하를 제거해 주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열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을 가지고 경약 Q는 풍량은 현열만 가지고 정리합니다. 1.2Q, 비열 0.24 델타 T 값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습공기 상태 변화, 습공기 선도 상태 변화 어떤 점이 있다라면 1번은 뭐만 올라가죠? 온도만 올라간다. 그래서 가열 변화다. 2번은 근구 온도가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근구 온도죠. 근구 온도 도시 근구 온도라서 냉각. 3번은 온도 변화는 없이 뭐만 올라가죠? 절대 습도만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습. 4번은 온도 변화 없이 등온 습도가 떨어지죠. 감습 혹은 제습 됩니다. 3번은 등온 가습. 4번은 등온 감습.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제 5번으로 가겠습니다. 5번을 보면 1번하고 3번 사이에 있는데 가열, 1번이 가열이죠. 3번이 가습이니까 가열 가습이다. 6번은 온도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온도는 올라간다. 근데 온도는 떨어진다. 습도가 올라간다. 그래서 냉각 감습이 됩니다. 그러나 엔탈피가 일정한 상태로 가면 수분무, 요렇게 되면 요거는 단열이라고 해서 단열 가습이라고 하고, 이 안에 들어가면 2번하고 3번 사이에 들어가면 냉각 감습이 됩니다. 단열 가습은 엔탈피가 일정할 때만 단열 가습이고, 2번하고 3번 사이에 들어간다고 6번 방향이라고 해서 다 단열 가습은 아닙니다. 냉각 감습입니다. 냉각 가습입니다. 7번 방향은 온도가 떨어지면서 습도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냉각 감습입니다. 혼합공기 상태 변화를 표로 만들었는데 굳이 여러분은 외울 필요 없습니다. 왜? PA 선도, 습공기 선도에 대한 구성 요소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다 정리된다는 거죠. 5번 뭐죠?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합니다. 가열가습. 가열가습이면 엔탈피 증가한다. 예, 습도 증가한다. 온도 증가한다. 다 똑같이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한 개만 찾아서 나눠보았습니다. 한 개만 더 예를 들어서 7번으로 해보겠습니다. 7번은 냉각 감습, 냉각 제습이죠. 그러면 엔탈피는 떨어진다. 온도도 떨어진다. 습도도 떨어진다. 이렇게 감소, 증가를 표로 보기보다는 여러분이 이론적으로 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8번 석공기 성질에 관한 질문이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네요. 그래서 단열 가습하면 냉각 가습이죠. 그래서 절대습도, 가습이니까 절대습도는 높아집니다. 석고 온도도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2번은 근고온도가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 온도가 높아지면 포화해야 될 수증기량이 훨씬 많아진다. 맞습니다. 동일한 상대습도에서 근고온도가 증가할수록 이 상태에 있다면 근고온도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거든. 그럼 뭐가 올라간다? 습도 또한 증가한다. 동일한 근고온도에서 절대습도가 증가하면 상대습도도 올라가면 상대습도도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고요. 맞고요. 이번에 4번은 맞는 이야기고, 단열 가습하면 습고온도는 일정하고 절대습도도 올라간다. 습고온도는 일정합니다. 단열 가습하면 절대습도 올라갑니다. 습고온도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12번 에어와샤에서 분만한 공기의 노점 온도가 높을 때, 에어와샤에서 하는 온도가 요 온도보다 높아지면 그럼 이렇게 가습된다는 얘기고, 단열 가습보다 높을 수도 있고 드문 가습보다는 낮아질 수, 요 범위 안에 있을 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온도는 내려가고 습도는 증가합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0번 습공기를 냉각하게 되면 공기 상태가 변한다. 증가하는 상태값은 습공기를 한번 보죠. 전도상에서 어떤 점이 있으면 냉각한다. 온도가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이쪽 방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때 증가하는 것은 근고온도 떨어집니다. 습고온도도 내려가면 습고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변화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상대습도가 증가한다고 되어 있지만 엔탈피도 아래쪽으로 감소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번 전연량에 대한 현연량의 비율로 나타낸 것은 뭐죠? 전연량에 대한 현열비 SHF가 되겠습니다. 11번 외기와 실내 공기의 혼합 상태 시의 값입니다. 공기조화기에서 외기가 들어오고 Q1이 들어오면 여기에 믹싱이어가 됩니다. 여기에 온도 Q3의 온도가 얼마인가를 물어보는 문제일 때 상태값이거든요. 우리가 현열에 의한 연량 Q나 GC 델타 T 1.2Q C 델타 T가 T1이 되겠죠. 델타 T라보다는 T1가 Q1. 요 두 개를 섞었을 때 1.2Q, Q2 내에는 C2 값이 있다면 믹싱 온도 T3 값은 얼마냐라고 물어볼 때 Q는 GC 델타 T를 두 개 섞으면 끝납니다. 두 값을만 섞어주고요. 비열 같으니까 빼버리고요. 온도를 구하고자 하니까 온도 빼버리고요. 여기는 뭐가 들어간다? Q1 더하기 Q2 전체의 무게. 여기는 최적으로 표현되니까 최적으로 표현을 하면 온도 값이 정해지는 식입니다. 그래서 T3는 Q1, T1 더하기 Q2, T2 나누기 전체 풍량 혹은 전체 무게. 같은 식으로 엔탈피를 넣어주면 되고 절대습도는 절대습도가 넣어주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12번 바이패스 팩터와 컴패스 팩터. 바이패스 팩터라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AHU에서 아까 T2, T1이 들어와서 T3 믹싱이어가 냉각 코일로 들어오게 됩니다. CC 냉각 코일. 지금 현재 이 그림은 공조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공기조화기 에어 핸들링 HU라고 하는 거기에 냉각 코일에 냉수가 흐르고 있을 겁니다. 통상 5도에서 10도 정도가 될 건데 저는 그냥 10도씨 물이라고 냉수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 코일에 동관으로 코일이 되어 있고 알루미늄으로 핀이 형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핀이 형성이 될 건데 이 핀하고 동관 코일로 닿아서 나오는 T1이 있을 것이고 닿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T2가 있을 겁니다. 이 두 개가 섞여서 T3가 된다는 거죠. 섞여서 나오는 것은 컴패스 팩터, 섞이지 않고 나오는 것은 바이패스 팩터가 됩니다. 자, 바이패스 팩터는 공기가
냉각 또는 가열불과 접촉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는 공기 비율, 이거를 바이패스 팩터라고 합니다. 기왕이면 바이패스 팩터를 줄여줘야 이 값이 적어지고 Q는 GC 1.2Q, 1.2Q라 Q 0.24 델타 T 값이 된단 말이죠. 이 델타 T 값이 T3 값이 실내 온도 값보다 TR보다 적어져야 온도차가 커지고 풍량을 줄일 수 있는 거죠. 풍량을 줄일 수 있다는 동력을 나중에 계산할 때 감마 Q H로 우리가 동력을 계산하는데 킬로와트니까 100기가 들어가겠네요. 100기의 효율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 풍량을 줄일 수 있으니까 동력을 줄일 수 있어서 같은 냉방을 하더라도 동력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어서 바이패스 팩터는 큰 게 좋다, 작을수록 좋다. 이 바이패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코일의 전열 면적을 키워주고 열수를 많게 해주면 단단면이 훨씬 많을 겁니다. 열수가 많을 때 코일의 간격을 키워줄 때, 송풍량이 적을 때, 그 다음에 풍속을 작게 할 때 바이패스 팩터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바이패스를 줄여야 된다, 키워야 된다. 바이패스 팩터는 줄여야 되고 컴패스 팩터는 키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실내 믹싱 에어에서 우리가 장치 노점 온도로 보내는데 섞이지 않는 부분, 코일에 닿지 않고 나오는 부분을 뭐라고 한다? 바이패스 팩터라고 하고, 컴패스 팩터는 뭐라고 한다? 섞여서 나오는 부분을 컴패스 팩터라고 합니다. 즉, 쟤를 1로 봤을 때 1 빼기 바이패스 팩터가 컴패스 팩터다. 바이패스 팩터는 그건 뭐다? 1 빼기 컴패스 팩터가 바이패스 팩터다. 이 말은 바이패스 팩터 더하기 컴패스 팩터는 얼마죠? 1이다. 요 값을 계산하면 바이패스 값에 따라서 요 온도를 T3를 구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20도이고 0도일 때 바이패스 팩터가 0.2다. 그러면 요 온도는 4도까지도 잡을 수 있겠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4도씨까지 20% 4도씨만큼이 팩터로 된다는 것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바이패스 팩터에 대해서는 옳지 않은 것은 바이패스 팩터는 공기가 통과할 때 일부가 변화를 받지 않고 원상태로 지나갈 때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게 오리지널 바이패스 팩터의 정의죠. 앞에서 배웠습니다. 공기조화기를 통과하는 풍속이 감소하면 바이패스 감소한다. 바이패스 감소하는 요인으로 앞에서 배웠습니다. 풍속을 작게 할 때, 그 다음에 공기조화기 열수 및 코일 면적을 적을 때 증가하니까 열수를 키워주거나 코일 면적을 키워주면 바이패스 팩터를 줄일 수 있죠. 이것도 정답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공기조화기 이용 가능한 전열 면적이 감소하면 전열 면적이 작아지면 바이패스 팩터는 커진다. 전열 면적이 줄이려면 전열 면적을 키워준다 그랬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드디어 믹싱 공기 썩는 부분이 나오네요. 26도씨 200kg, 10도씨 300kg일 때 제가 가장 쉽게 설명드리는 것은 10도씨 물 1kg과 20도씨 물 1kg을 섞으면 몇 도? 15도씨 나오죠. 그것처럼 26도씨 물과 32도씨를 1대1로 섞으면 26에 2분의 1, 32에 2분의 1, 29도가 나올 겁니다. 근데 양이 다르대요. 양의 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죠. 그래서 26 곱하기 200, 300 곱하기 32. 밑에는 뭐라고 그랬죠? 무게의 토탈을 항상 다 나눠주면 나옵니다. 그래서 1대1로 섞으면 29도지만 이쪽 32도 공기가 300g이니까 29.6도의 혼합 공기가 나온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계산기를 꼭 눌러주시고 혼합 공기 온도 찾는 방법을 확실하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습공기장에서 EF는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가? 뭐라 그랬죠? E와 F는 바이패스 팩터. 여기는 B는 외기, 선도를 그리면서 외기. C는 뜨거운 공기를 냉각을 먼저 시키고 오네요. 그래서 예냉 코일에서 나온 공기 C와 A 공기를 뭐한다? 믹싱해야 한다. 믹싱해야 된 공기를 코일의 노점 온도로 냉각을 시켜보는데 바이패스 팩터에서 요 지점까지만 바이패스 팩터가 될 거다. 근데 실내 공기의 비율을 계산해봤더니 선이 이렇게 그이더라. 두 개가 만나지 않은데 이 공기를 보낸다고 냉각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제열을 한다. 이거는 제열을 해서 실내 공기로 혼합해줘야 되는. 이런 경우는 항상 잡열이 많을 때 습할 때 이런 공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공기 선도에 대한 선도 그림도 설명을 드렸고요. 결론적으로 ESF가 뭐냐? 바이패스 팩터다. DSF는 뭐죠? 컴패스 팩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9번 문제. 다음 장치에서 선도와 같이 혼합하여 냉각, 제열, 실내를 보낸다.
외기부하를 나타내는 식어. 외기부하는 G 1번이 G번이 GR 실내부하 두 개 쓰는 게 두 개를 섞으니까 G량이 되고 두 개의 온도가 믹싱 온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믹스 GM이 되는 거죠. GM식이 되는 건데 우리가 여기는 전체적으로 섞었을 때 외기부하가 G 아웃 곱하기 2에서 3분이 외기부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공기에 대한 요 부분이 실내부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기부하는 G 곱하기 다시 2다. G 곱하기 3 다시 2다. 그래서 외기부하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G 곱하기 3 다시 G 아웃이면 1에서 2까지 1에서 G량이 G0 곱하기는 1에서 2까지이고 G량으로 계산한다면 요 부분이 외기부하, 요게 부분이 리턴부하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15문제 31도씨 공기와 25도씨 환기를 1대2로 혼합한다. 그리고 팩트가 0.16일 때는 고리 표현은 14도다라고 했습니다. 두 개를 1대2로 섞으면 어떻게 되죠? 3분의 31 더하기 25 했더니 얼마 나와요? 27도 나온다. 27도 나왔죠? 총 비율로 나눠도 상관없습니다. 27, 25도군요. 미안. 15도 더하기 31, 3대 1 비율이니까, 2대 1 비율이니까 3을 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선도상에서, 그러면 27도 공기를 14도로 했을 때 냉각을 하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요 바이패스 팩터가 얼마냐? 코일 바이패스 팩터가 0.16이다. 요때 요 온도는 얼마냐를 물어본 겁니다. 요거 곱하기 얼마? 요 온도를 넣어주면, 그러면 또 비율을 넣어주면 반대 온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27 빼기 14도를 더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분의 바이패스 팩터 요거죠. 여기다가 14도를 더해주면 요 온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16도. 바이패스 공하는 공식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20번 바이패스 팩터에 대한 설명을 그런 것은 흡입 공기 중 온난 공기 비율도 아니다. 성분 공기 중 습공기 비율도 아니다. 신선한 공기와 순한 공기의 밀도 비율이다. 이건 아니죠. 전공기에 대해서 혼합된 전공기에 대해서 내용소표를 그대로 통과하는 공기, 면에 닿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는 바이패스 되는 공기의 비율이다. 바이패스 팩터라고 한다. 바이패스 팩터 정의에 대해서 정확히 물어보는 것입니다. 옳은 것이니까 꼭 잊어버리지 말고 정답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번 문제, 근고온도 10도, 습공도 3도시의 공기를 제열기로 근고온도 20도까지 가열하고 잔다. 제열기로 통하는 바람이 1500km/m일 경에 제열기에 필요한 열량은 공기 빛의 발사구이다. 그러면 Q는 GC 델타 T, Q는 1.2Q, 공기 비율 0.24 델타 T일 때를 나타내면 됩니다. 그런데 킬로줄이니까 엔탈피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엔탈피는 1500 나누기 빛의 색 0.849, 여기보다 Q는 G, 공기의 비열 1.01, 온도차 25 빼기 10도 해서 26767. Q는 G, C 델타 T다. NL에 필요한 GC 델타 T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6.767kJ/min. 이게 아우면 곱하기 60을 해줘야 되겠죠. 항상 끝에 있는 단위에 따라서 시간이면 kJ 아우면 곱하기 얼마다 60을 해준다. 시간에 대한 개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12번 아래 그림은 공기가 내부에서 공기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 중에서 냉각호에서 나타난 변화는 공기 순당 어느 점에 해당이 되는 건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마에서 라까지는 실내 부하, 라에서 다까지는 오웨이 부하, 이 두 개 부하를 믹싱 부분에서 냉각 코일은 라에서 가로 온 게 냉각 코일의 부하입니다. 가에서 나는 히팅 부하이고요. 다에서 나는 헤어델비 상태선. 그래서 라에서 가 부분, 즉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현열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현열비는 모분의 전열량분의 현열량, QS 플러스 Q 감마 잠열분의 현열이 뭐다? 현열 F다. 공기선도 선도상에서 실내점 2점, 요점이 2점이 되겠습니다. 2점. 그 다음에 실외점 1점. 두 개를 섞으면 믹싱이어 3번이 되겠습니다. 중량에 따라서 믹싱이어 점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랫부분에 근고온도 50%, 실내온도 50%, 여름철 26도에 상대습도 50도의 점을 찍어서 확인을 하고 실내온도는 대략 32도에 55%로 일단 실내온도를 가정을 해서 두 개의 믹싱 온도를 4분의 1지점 25%의 외기를 도입한다고 봐서 3지점의 믹싱 온도를 찾아냈습니다. 이 두 개의 온도를
각각 1번, 2번, 3번에 대한 엔탈피 값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쪽에 40kJ/kg, 76kJ/kg을 3대1로 섞었을 때 약 60kJ/kg의 믹싱 엔탈피가 나온 것을 볼 수 있고, 이 앞에 T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장치 노점 온도로 따라서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 4에서 T까지는 바이패스 벡터, 4에서 3까지는 콤팩스 벡터라고 합니다. 요걸 가지고 우리가 계산식을 만들고 계산해보고 장치 또는 공기조화기를 선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번 문제, 다음 그림에 대한 설명주로 틀린 것은 이걸 보니까 장치 노점 온도에 대한 바이패스 벡터와 콤팩스를 물어보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A에서 B는 온도가 떨어지니까 냉각, 또 떨어지네요. 감속, 냉각 감속과정 맞습니다. 바이패스 벡터는 2에서 3 과정이 바이패스 벡터죠. 1분의 3분의 2에서 3, 요 분의 것이 바이패스 벡터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코일 수가 증가하면 바이패스 벡터는 감소한다. 바람의 양을 줄이거나 코일의 수를 증가시키면 바이패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바이패스 벡터는 적응해 좋습니다. 틀렸으니까 답은 3번. 바이패스 벡터 작으면 공기 통과장이 커서 성분이 동력이 정리될 수 있다. 맞습니다. 왜? 열수를 증가시킨다든지 빈수를 만회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공기에 대한 저항은 커집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20분에 그림에 다른 것은 고래 열수가 증가하면 바이패스 벡터는 감소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문제 3번. 실내에 존재하는 석공기 전열량에 대한 현열량의 비율을 나타낸 것은 뭐죠? SHF는 전열분의 무슨 비? 현열비. 영어로 Sensible Heat Effect. 영어로 Sensible Heat Effect. 약자로는 한글로는 현열비. 현열비는 석공기 전열량에 대한 현열량의 비율을 현열비라고 한다. 6번 문제 풀기. 16번 문제 풀겠습니다. 제열기를 통과한 공기의 상태량 중 제열기를 통과한다라고 하면 이 선에서 냉각을 대바이패스 벡터고 제열기는 수평으로 온도가 올라갈 때 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변화되지 않는 것은 1번 절대습도 X 안 변합니다. 맞습니다. 온도 변합니다. 온도 변합니다. 상대습도 떨어집니다. 엔탈피 증가합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은 절대습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가열 과정만 했을 때는 뭐가 변하지 않는다고요? 절대습도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냉방 시의 공기조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과 같은 조건을 경우 바이패스 벡터는 이제는 바이패스 벡터는 눈 감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5에서 4번이 바이패스 벡터죠. 그래서 3번에서 2까지 비율이 바이패스 벡터입니다. 전체 그러면 28 빼기 13분의 16 빼기 13이 바이패스 벡터 0.2가 되겠습니다. 6번 바이패스 벡터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기가 공기조화를 통한 경우 일부 변화를 받지 않고 강대로 지나갈 때 나타낸 것이다. 맞습니다. 공기조화 부속을 통하는 토속이 감소하면 바이패스 벡터 감소합니다. 공기조화기 열수 및 표면적이 작을 때, 열수가 작을 때, 표면적이 작을 때 바이패스 벡터는 증가한다.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3번 갤로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갤로 현상은 건축물 구조물 사이에 두고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양쪽의 수증기 압력가 생기면 수증기 구조물을 통하여 가로되 고압력이 연결하여 발생한다. 네, 맞습니다. 이게 꼭 건축 구조물도 있지만 우리가 겨울에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버스 안에 사람들이 많아서 수분을 많이 뿜게 되고 온도가 오르는 상태에서 버스 표면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결로가 생기는 발생을 봤습니다. 결로는 노점 온도까지 하강하면 수증기 연결돼서 발생한다. 맞습니다. 연결이 발생되면 수증기 압력이 감소합니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결로 방지를 위해서 방선막을 사용한다. 맞습니다. 문제 7번. 일정한 근고 온도에서 석공기 성질에 대한 설명주로 틀린 것은 HX 차트에서 어떤 점에서 비최적은 절대습도가 높아질수록 비최적도 커진다. 맞습니다. 절대습도가 높아질수록 노점 온도는 커진다. 절대습도가 올라가면 노점 온도도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대습도가 높아지면 상대습도가 올라가면 절대습도도 높아진다. 맞습니다. 상대습도가 높아지면 엔탈피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상대습도가 높아지면 엔탈피는 증가한다. 4번이 답입니다. 9번 31도 외기와 25도 외기를 1대1로 했을 때 16인 코일로 했을 때 출고 온도는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한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혼합공기 온도부터 구합니다. 31 더하기 25를 비율별로 곱해주고
더한 다음에 나누기 비율을 3으로 나누면 7도가 나옵니다. P 즉 외기 31을 1도, 25를 2로 섞었을 때 2대1 과정으로 믹싱에어가 생긴다는 그 말씀드렸습니다. 이 온도가 몇 도? 27도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콜표면 온도가 14도, 여기가 14도일 때 바이패스 팩터가 여기로 냉각을 할 때 바이패스 팩터가 0.16이다, 16%다. 이때 온도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요 공식 T2는 1 곱하기 전체 분에 여기서 14도를 더해주면 요 온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온도는 몇 도? 16도. 공식 외우셔서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보시고 바이패스 문제가 생각보다는 더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석공기 5,000m/h를 바이패스 0.2인 냉각 실을 때 냉각 열량은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또 PX 차트를 그려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500을 입구의 공기는 5,000이죠. 5,000의 공기를 64.5일 때 냉각 콜표면 온도는 얼마? 10도이고 여기는 30kJ/kg이네요. 엔탈피가. 요 차이일 때 바이패스 팩터가 얼마라고요? 20% 여기일 때 0.2, 20%일 때 공기는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체 곱하기 0.2 더하기 엔탈피 값을 찾으면 나오겠죠?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46. Q는 GG 델타 T 하고 시간을 3,600으로 나누면 요 열량 값에 대한 엔탈피가 떨어져 나오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6번. 습공기의 상태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습공기 상태 변화 앞에서 했습니다. 요 7번 문제와 같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습공기를 가습하면 상대습도가 올라가는 것을 봤고요. 습공기를 냉각하면 엔탈피는 감소하는 것을 봤습니다. 습공기를 가열할 때는 절대습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정답이 되겠습니다. 습공기를 이 공기를 노점 온도 이하로 냉각하면 절대습도도 떨어지고 상대습도도 떨어진다. 상대습도도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상대습도가 여기서 이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 콘크리트로 된 외측면에 내장재를 부탁했을 때 내장재의 결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내장재의 두께는 최소 얼마여야 되는가? Q는 KA 델타 T, 온도 차이는 KA 델타 T인데 요 공식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Q는 KA 델타 T일 때 온도차를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K 값을 먼저 정리하고 K값, Q는 KA 델타 T에서 그 값을 먼저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킬로방지에 대한 두께 K는 1 빼기 알파 아웃분의 1 더하기 람다분의 L. 이 종류가 많을 때는 여러 개를 더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알파 인분의 1 이렇게 K값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때 L1, L2 값을 하나 잡아서 L2 값을 찾아내면 22.1mm가 되겠습니다. K값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이 꼭 생각하시고 계산 방식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열통과의 K값에 대한 P와 문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 풍형이 800큐빅미터/아워인 공기를 33도, 27도, 공고온도 33, 습온도 27, 85인 상태에서 공고온도 16, 상대습도 90%, 엔탈피는 45인까지 냉각할 경우 냉각 열량은 공기 피적은 0.83이다. Q는 Q는 1.Q C 델타 H를 뭐라고 한다? 델타 H2-1으로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계산식 바로 넣으면 나오는데요. 800 곱하기 나누기 비체적 얼마? 0.84. 요건 1.2Q 대신 83으로 나눈 값이다. 1.2Q가 아니고 1.2Q는 공기의 비중량, 비체적은 0.83. 비체적을 주면 비체적으로 공식을 구하고 비중량을 주면 비중량으로 공기를 구하면 됩니다. 0.83분의 1이 1.2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답은 11.6kW가 되겠습니다. 5번. 겨울철 외기 바람에 의한 잡열 부하를 구하는 공식은 잡열 부하는 Q라고 소문대로 쓸게요. Q는 1.2Q G 잡열이니까 감마가 되겠죠. 그래서 1.2Q 39 감마 539
9까지 더하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1.2 곱하기 539Q로 공식으로 구하면 정렬은 311.2Q 델타 X가 되겠습니다. 키로 줄이니까 539 곱하기 4.2를 구해줘야 되는 거죠. 여기 킬로칼로리 이런 주 값이 정리가 되면 3001.2 값이 됩니다. 20도시 20번 문제 아래 석공기 순도선에서 1지점에서 2지점을 거쳐서 3지점으로 이동했다. 석공기가 거친 과정은 1과 2의 엔탈피는 같다. 이거는 단열이다. 엔탈피가 같다는 단열, 냉각, 가습. 그때 단열 가습이라고 한다 그랬죠. 순환수가. 단열 가습은 어디에 일어난다? 순환수에 일어난다. 그 다음에 2에서 3번은 뭐죠? 아예를 봅니다. 그래서 답 3번이 되겠습니다. 11번 겨울철 외기 조건 2도씨 50%, 실내 조건 19도씨에서 50%이다. 이를 1대3으로 섞었을 때 혼합공기는 4분의 1 곱하기 더하기 3 곱하기 19, 온도는 14.8도씨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湿도상에서 수분의 증가 없이 가열도로 냉각되는 경우를 나타낸 것은 수분의 증가가 없다는 것은 델타 X가 제로라는 이야기입니다. 델타 X가 제로라는 이야기를 나타내는 경우이므로 그림으로만 판단해보면 절대습도가 없는 부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찾아놓고 1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문제는 X1번에서 2번으로 변화한다면 근고온도가 떨어지고 있고 습도가 내려가고 있으므로 온도가 내려가고 있으므로 냉각 감습 부분이 되겠습니다. 2에서 1번으로 갈 때는 가열 가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2번 문제, 2번 예제, 1번 하업 공기와 2번 실내 공기를 3번 혼합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과정이 됩니다. 3번은 1번에서 2번으로 가열되는 경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답이고요. 4번 엔탈피가 똑같은 냉각 가습 과정이라서 단열 가습이고 순환수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5번 다음 공기순도에서 컴패스 팩터를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바이패스 컴팩트에서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은 1에서 2가 컴패스 팩터입니다. 즉 T1에서 S까지 토탈 양에서 1에서 2는 컴패스 팩터, 2에서 S까지는 바이패스 팩터 부분입니다. 그럼 정답은 1번이 될 것이고 바이패스 팩터는 T1에서 S까지, 2에서 S까지는 바이패스 팩터다라고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주와 이론을 문제풀이와 이론 중심으로 여러분께 강의해드렸습니다. 강의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며 여러분이 많은 청취를 하고 노력을 해서 자격증을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